전열화 화포는 기존 화포무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기존 화포무장이 화학추진제만으로 탄체를 가속시키는 반면 전열화 화포는 화학추진제 연소 시 발생하는 화학에너지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탄체를 가속시키게 된다. 전열화 화포는 정기적으로 발생된 플라스마를 계량형 나이트로 셀룰로오스 추진 장약의 점화에 이용하며 재래식포의 포미 부위에 설치된 전극의 펄스 형태의 전기에너지를 공급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아크가 전극 사이에 위치한 절연제를 플라스마화하여 노즐을 통하여 약실에 분출된 플라스마는 약실 내에 있는 액체를 가열, 고온, 고압의 플라스마를 다시 발생시켜 이 플라스마의 팽창력으로 탄자를 가속시킨다. 전열화 화포의 특성은 추진 에너지는 화학에너지 80에서 90% 이상, 전기에너지 10에서 20%를 이용함으로써 전자포에 비해 전원장치의 규모를 5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어 기존 화포에 비해서 포구 속도 및 포구 에너지 증대 용이 낮은 최대 압력 대 평균 압력 비율로 부드러운 가속 가능, 가속도에 민감한 탄 가속에 적합, 전자포와 비교시 전원장치 규모가 5분의 1 이하로 감소됨으로써 무기체계와 적합, 둔감한 추진제의 사용으로 안전도 증대, 기존 화포의 기술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열화 화포 구성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전원장치 에너지 밀도와 전기 및 화학에너지 비율이다. 즉 전열화 화포의 무기체계 선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전원장치의 부피 및 중량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원장치의 고밀도화 해결이 필수적이라서 전열화 화포의 추진에너지는 전자포에 비해 전원장치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열추진 개념 연구, 기존 추진제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둔감도가 우수한 추진제 사용 방향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열화 화포의 제어성, 포구속도 재현성 및 고밀도 전원장치 등의 무기체계화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를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과거부터 포라고 하는 것은 한쪽 끝이 막힌 원통 내에서 화약을 폭발시켜 그 폭발력으로 탄환을 날려보내 목표를 파괴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패러다임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화약식 화포의 포구 초속은 초당 1500m 유효사거리는 아무리 잘해도 80km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현재의 화포는 화포가 아님 첨단의 무기체계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화포는 여전히 전장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사일과는 달리 탄환 자체에 추진기관이 없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같은 경우라면 한 발당 발사, 단가가 미사일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용량의 탄약고의 미사일보다 많은 수의 탄환을 저장할 수 있으며 발사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까이 있는 다수의 목표를 신속히 제압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화포가 미사일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화포와 포탄이 아무리 발달해도 화포의 근본적인 단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들은 새로운 화포를 발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무기체계가 레일건과 전열화 화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레일건과 전열화 화포 개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래식 화포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방부와 해군은 지난 10여 년간 13억 달러 하나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레일건을 개발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는데요. 2016년 5월 미국 해군연구청은 버지니아주 달그러니 지상화력시험장에서 레일건의 첫 발사 시험 성공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은 2018년까지 모든 시험을 완료하고 레일건을 구축함에 장착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구축함에 장착되는 미사일 수는 통상 방어용과 공격용을 합쳐 96발 내외인 반면 레일건을 탑재한 구축함은 1000발이 넘는 포탄을 적재할 수 있어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공격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장점이었는데요. 그중 레일건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그 엄청난 포구 초속인데요. 이론상 마하 10 이상의 포구 초속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탄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인데 그 위력은 32메가줄에 달합니다. 레일건은 소형 발전소 발전량과 맞먹는 25메가와트의 전기힘과 대용량 콘덴서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힘으로 발사됩니다. 이는 1만 9천 가구가 소비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엄청난 전력입니다. 이를 이용해 레일건은 약 11.3kg 무게의 덩스렌 탄환을 시속 약 7200km 속도로 날려 원거리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속도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는 각종 항공기와 함정은 물론 무인기나 미사일도 한방에 요격이 가능합니다. 레일건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은 발사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기존 대포보다 분당 10배 빠른 발사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함의 5인치 한 포의 분당 발사 속도는 20발입니다. 최대 사거리 350km, 유효 사거리도 200k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속 1km가 넘는 탄환의 운동에너지 덕에 파괴력도 엄청나며 아직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응체는 거의 없습니다. 또 레일건 발사 시에는 포탄이 음속을 넘어가면서 제트기가 날아갈 때와 같은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사 시의 실제 소리는 더 크지만 탄환이 소리보다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표적 당사자들은 레일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레일건은 화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한밤중에 발사해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아 적군들은 레일건의 발사와 도달을 예측하거나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공할 무기인 레일건은 우선적으로 조멀트급 구축함에 장착됩니다. 주멀트급 구축함의 가스터빈 발전기는 웬만한 중형 도시 공급량과 맞먹는 78MW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레일건 운용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고자 세계 최강인 이 구축함 3척을 건조해 배치할 계획인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우선 배치 예정입니다. 레일건의 포탄 가격은 25,000달러 정도로 미사일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미국도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돼 함정과 지상군 병력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미 국방부로서는 고민이 적지 않던 때에 이 레일건은 저렴한 비용에 대량으로 적의 함대와 항공기,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어 미국은 이런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공동연구소 등에서 레일건의 기본 연구 실험을 이미 완료했으며 무기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레일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10여 개소의 연구소와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10메가줄급의 전원장치와 6m 규모의 레일건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중국군의 대형 랭크 상륙함에 레일건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한 포가 시험 장착된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머할까요? 레일건에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1990년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플라즈마 전기자 레일건의 기초연구가 수행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초기술의 부족으로 레일건의 무기화에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먼저 전기에너지와 화약에너지를 이용한 전열화학포를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요. 그렇게 약 20년간 레일건의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다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실제 무기화에 매우 근접한 연구 결과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레일건에 대한 연구를 재개했습니다. 또 이런 연구로 인해 괄목할 만한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실시한 실험 영상을 보면 음속의 수배에 달하는 속도로 탄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제는 구경을 늘리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세계 개발 추세에 맞춰 대한민국도 2020년대 중반까지 레일건 기술 개발을 끝낸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일건 개발은 아직 해결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레일건을 랭크나 전차에 탑재하기 위해서 전자기포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전원장치의 부피와 무게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전원장치가 개발되어 왔으나 아직 전차에 탑재하여 기동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제약 요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해군의 함정에 먼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해군 함정은 육상 장비와 달리 충분한 공간과 발전 설비가 임의로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레일의 마모 문제입니다.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탄자와 레일 사이에는 초고온이 형성되며 이때 레일 및 탄자의 마모로 인해 레일의 손상이 일어나 연속 발사를 어렵게 합니다. 몇 발이 사격 후에 레일을 교체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며 무기 체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규명하고 최적의 재료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레일건이 좋은 무기체계라 할지라도 개발 완료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높은 요구 전력량과 소형화 최적의 재료 확보 등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레일건의 장점을 취한 무기체계도 활발히 준비 중입니다. 육상 무기체계에 응용할 대안으로 재부상하는 무기체계가 바로 전열화학포입니다. 중국 공산당 영문기관지는 지난해 2월 중공군의 무기 조달 사이트에
자화 플라스마 대포 시험 시스템 조달을 검토 중이라는 공고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군이 이번에 개발하려는 무기는 플라스마를 발사하는 게 아니라 이를 활용해 초고속으로 포탄을 쏘는 유형일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기존 화약을 사용하는 대포의 중간 단계로 알려진 전열화학포를 중국식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7년 미 육군도 신형 슈퍼전차에 120mm 포 XM360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열화학포 개발 추진을 밝힌 바가 있고, 독일, 영국 등도 미래 기술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당한 예산을 투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전열화학포의 개발 경쟁은 차기 미래전차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열화학포는 기존 화포 무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기존 화포 무장이 화학 추진제만으로 란체를 가속시키는 반면 전열화학포는 화학 추진제 연소 시 발생하는 화학에너지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단체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전열화학포는 정기적으로 발생된 플라즈마를 계량형 나이트로 셀룰로오스 추진 장약에 점화에 이용하며 재래식포의 포미 부위에 설치된 전극의 펄스 형태의 전기에너지를 공급하여 아크를 발생시립니다. 아크가 전극 사이에 위치한 절연제를 플라스마하여 노즐을 통해 약실로 분출하면 플라스마는 약실 내에 있는 액체를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플라스마를 다시 발생시켜 이 플라스마의 팽창력으로 탄자를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전열화학포의 특징은 추진에너지질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화학에너지 80에서 90%와 전기에너지 10에서 20%를 이용함으로써 레일건에 비해 전원장치의 규모를 5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화포에 비해서 포구 속도와 포구 에너지 증대가 용이하고 낮은 최대 압력 대 평균 압력 비율로 부드러운 가속이 가능해 일반적인 포탄 가속에 적합합니다. 레일건과 비교시 전원장치 규모가 5분의 1 이하로 감소된다는 것은 전차와 같은 육상 무기 체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일건 대비 둔감한 추진제의 사용으로 안전도가 증대하며 기존 화포의 기술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열화학포를 전차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펄스 전원장치의 소형화를 우선 선결과제로 꼽습니다. 전열화학포 구성품의 적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전원장치 에너지 밀도와 전기 및 화학에너지 비율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원장치의 고밀도화 해결이 필수적이라서 전열화학포의 추진에너지는 레일건에 비해 전원장치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열 추진 개념이 연구 대상입니다. 현대로템은 서울 아덱스 2019에서 차세대 전차 K3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현대로템 측에 따르면 차세대 전차 K3는 구경 120mm 포, 전열화학포, 레이저건 다목적 미사일, 인공지능 기반 차량 운용 체계, 360도 감시 정찰 장치, 다목적 드론 등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속도는 포장도로 기준 시속 80km 야지에선 시속 60km 항속거리 500km 이상이며 승무원은 2명으로 전투 중량은 30T 물결표 40TOL에 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계획으로는 차기 전차는 2042년부터 생산을 시작하며 차기 장갑차는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결국 우리 군은 최소 15년에서 20년 동안은 현재의 전차와 장갑 차량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사이 K2위 추가 생산과 K21위 성능 개량 이외에는 추가적인 전투력 향상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1997년 구경 20mm, 2006년 구경 30mm, 2009년 구경 120mm, 2014년 140mm 전열화학포 개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차 K3의 전열화학포 적용이 언급되면서 전열화학포 개발에 대한 기대를 다시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으로 15에서 20년이라는 비교적 충분한 시간이 있고 레일건 펄스 전원장치의 소형화에 비해 5분의 1위, 부피 축소만 해결하면 된다는 이유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